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요즘 제가 그 동맹과 선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어떤 동맹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국가의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인생은 B, C, D다. 그게 무슨 말이냐? B, birth, 출생, D, death, 죽음. 그러니까 B와 D, birth와 death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C는 choice다. 그러니까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루에도 수십 차례의 결정 또는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온 소위 이제 탈북민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남한에서의 인생을 선택한 분들이죠. 또 여기 왔다가 한 3천 명 정도는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도 갔고 호주로도 가고 또 미국으로도 가고 캐나다로 가고 그것도 그분들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 대한민국 또는 남한에 있다가 월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특히 이제 해방 직후에 많은 지식인들과 또 예술인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남노당 출신들이 월북을 많이 했죠. 그런데 80년대 들어와 가지고 월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지식인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꽤 많이 알려진 오길남 박사이고, 또 다른 사람은 윤노빈 교수인데 우리나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개인의 선택이 무슨 의미를 갖나,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분들은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서 북한으로 이제 간 거고, 그 선택이 결코 그들과 그들 가족에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길남 박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오길남 박사는 1942년 경북 의성군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고 아직 살아계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9년에 서울대 동문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독일 유학을 떠나서 브레멘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1985년에 독일 브레멘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가족, 즉 부인하고 두 딸과 함께 입북을 합니다. 입북을 해서는 그 북한의 선전 매체인 한민전에서 운영하는 구국의 소리 방송 요원으로 일하다가 1986년 덴마크를 통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서 생활을 하다가 1992년에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간략한 오길남 박사의 행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길남 박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에서 1985년 사이에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오래 걸린 거는 거기 독일에 가서 경제학 학사서부터 다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이 공부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이나 브레멘 대학에 다녔는데 결국은 막시즘을 전공해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1972년에 제독 간호사,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독일에 많이 나가 있었죠. 신숙자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76년에 큰딸 혜원을 낳고 78년에 둘째 딸 규원, 그래서 두 딸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반정부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또 유신 때니까 유럽, 특히 독일의 반정부 활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단체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 만든 민주사회건설협의회, 흔히 이거를 민건이라고 합니다. 민건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민건의 그 주동자가 대표적인 인물이 윤희상하고 송두율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른 한인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민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안 좋게 봤겠죠. 그래서 1980년에 독일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부 다가 이제 독일인이 된 겁니다. 국적을 취득한 거죠. 근데 1985년에 학위를 땄는데 문제는 이게 진로가 불투명한 거예요. 독일에서 그 교수 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몇 사람 한국 사람 교수가 있긴 하지만은 이 교수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송두율도 무슨 교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타이틀은 교수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강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진로가 이제 불투명해졌죠. 그러니 공부는 15년 동안이나 했고 반정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해서 독일 사람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취직을 할까 했는데 그러면 무슨 정부로부터 탄압받을 것 같기도 하고, 전두환 그 대통령 시절이니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주변 사람 뭐 대표적으로 윤희상하고 송두율입니다. 송두율이 야, 너 저 한국 가야 잘못하면 붙잡혀가지고 고생을 할 텐데 그러지 말고 북한으로 가라, 이 권유를 자꾸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면은 오길남 박사 입장서도 뭐 귀가 솔깃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주선으로, 그 당시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돼 있을 때니까 동독 주재 북한 대사관, 북한 공작원을 오길남 박사가 만납니다. 만났더니 그 공작원이 회유를 하죠. 아, 선생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오면은 경제학 교수를 시켜주겠다, 뭐 구체적으로 김일성대 교수를 시켜주겠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시면 뭐 벤츠 같은 고급 승용차도 제공해 드리고 급여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고 이제 꼬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은 그럼 북한으로 가서 내가 경제학 교수가 돼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뭐 나중에 오길남 박사가 술회하기는 자기가 박사 학위를 받았을 적에 국내에 있는 뭐 일부 지방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 그런 초빙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입북을 결심하고 부인 신숙자 씨한테 여보, 내가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대학 교수를 시켜주고 뭐 급여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갑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꺼내니까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부인이 간호사였는데 교통사고 후유증도 있었고 간염도 있었고 또 심근경색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일도 그만두고 생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두 아이들을 키우려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입북에 반대하던 부인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85년 12월 13일 가족을 데리고 입북을 하죠. 그래서 베를린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평양으로 갑니다. 결국은 1985년 12월에 평양에 온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3개월 동안 흔히 말하는 이제 초대소에서 3개월 동안 어떤 밀봉 및 세뇌 교육을 받고 북한 당국 입장서 이 사람은 써먹을만 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1986년 6월서부터 11월까지
대남 공작 부서인 칠보산 연락소에서 대남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뭐 민중의 메아리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원고도 쓰고 직접 녹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남 방송을 한 거죠. 그때 사용한 이름이 민영훈입니다. 그러니까 오길남이 아니라 민영훈이라는 이름을 써서 자기가 직접 작성한 원고를 방송으로 녹음해서 남쪽으로 이제 송출을 한 거죠. 이때 벌써 조금 오길남 박사는 처연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가면은 대학 교수가 돼서 자기가 막시즘을 열심히 가르칠 줄 알았더니 이런 그 대남방송 원고나 작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또 반전이 또 일어나는 게 1986년 11월에 북한 당국이 오길남 박사한테 공작원 임무를 줍니다. 당신 덴마크로 가서 거기서 독일로 이제 또 건너가야겠죠. 독일 유학생 2명, 그 특정인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2명을 유인해서 동반 입국을 하라라는 이제 지령을 받았어요. 이제 대남 방송원에서 이제 신분이 공작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거부하지 못하고 또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이제 집에 와서 부인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대남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북한 당국에서 나보고 유럽에 다시 가서 독일 유학생, 한국 유학생이죠, 2명을 대동해서 입국을 하래. 그래서 나 유럽을 갔다 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부인의 이제 반응이 2가지로 나오는데 1차적인 반응은 무슨 소리냐, 우리도 여기 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젊은 부부들을 여기 데려와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 당국이 맡긴 임무를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부인이 결국은 그러면은 덴마크로 간다는데 거기서 독일로 탈출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독일 망명 신청을 해서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일 당국에 우리 가족을 구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길남 박사는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로 오게 되는 거죠. 1986년 11월 10일 날 평양을 출발해서 덴마크의 그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한 거는 1986년 12월 21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뭐 이 모스크바에도 머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펜하겐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면서 거기 입국 심사 공무원한테 내가 탈출을 하고 싶다, 나를 보호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은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길남 박사는 이제 북한 여권을 가지고 덴마크에 입국을 했지만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국적이 이제 독일이니까 덴마크 정부에서 독일 정부의 그 신병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정부가 아주 무슨 극비작전처럼 펴가지고 오길남을 덴마크에서 독일로 이송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체류를 하면서 뭐 변변한 직장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송환, 그 부인과 2딸을 송환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독일인 친구들도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입국을 권한 윤희상하고 송두유를 찾아가 가지고, 야, 나 이제 북한에서 살기 싫어, 그래서 나 탈출했는데 우리 가족들도 돌려보내줘, 니들이 북한 당국에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 라고 계속 졸랐겠죠. 그 과정에 1987년 10월하고 1988년 10월에 그 부인의 편지를 이제 받아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오길남 박사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윤희상하고 송두일이 북한 당국에다 부탁해서 야, 편지라도 보내서 좀 진정을 시키자, 이제 그랬겠죠. 근데 돌려보내줄 생각을 안 하고 오길남이가 계속 이 독일
독일인 지인들과 함께 독일 정부에다가 이 송환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1991년 1월 20일 날 가족 육성 테이프, 뭐 그 당시는 그 카세트 테이프죠. 그거하고 가족 사진 그리고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거꾸로 윤희상하고 오길남은 이걸 전달해, 윤희상이 이걸 전달해 주면서 오길남에게 너 다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 큰일 난다. 그 제 입국을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결국은 마음을 접고 1992년 4월에 주독, 그때는 이제 독일이 통일됐을 때죠. 한국 대사관에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5월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자수라는 표현이 맞죠. 왜냐하면 국적도 독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독일 국적자가 북한에 입국을 하고 거기서 대남 그 선전 활동을 하고 또 공작원으로서 임무를 부여받고 한국 유학생을 유인해서 데려와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공작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수라는 표현은 이건 맞습니다. 요 사진이 바로 1991년 1월 20일 날 윤희상을 통해서 보내준 가족 사진입니다. 요 사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진은 오길남이 이제 맨 처음에 입국해서는 평양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사진은 가족, 즉 부인과 두 딸이 요독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92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풀려 나왔습니다. 무슨 형을 살거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자수를 해서 그걸 이제 좀 뭐 봐준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가족 송환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뭐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또 국제적십자사 그냥 다 노력을 해가지고 가족을 돌려달라고 그 송환 운동을 벌이죠. 그러면서 1993년도에 책을 씁니다. 김일성 주석,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오라는 이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오길남 박사의 가족이 어떻게 됐느냐, 그 행방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강철환, 그 탈북자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 인권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죠. 그 왜 예전에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부시하고 그 악수 나누고 환담을 한 굉장히 유명한 탈북자죠. 이 강철환 씨하고 안혁 씨가 탈북을 해서 와서 이제 오길남 박사의 얘기를 듣고 내가 요독수용소, 이 두 사람 다 요독수용소에 있던 사람입니다. 요독수용소에 내가 수감하고 있을 적에 오길남 박사의 부인을 봤다. 결국은 오길남 박사의 가족이 오길남 박사가 다시 탈북을 한 후에 요독수용소로 수감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요독수용소에서 대개 이름을 안 부르는데 그 수감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이 오길남 박사의 부인 신숙자 씨를 서독에서 왔다고 서독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독수용소에 수감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는 그 송두율이가 귀국을 합니다. 이것도 참 기막힌 사연인데 어떻게 귀국하게 됐냐면은 송두율은 이적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귀국이 금지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뭐 해외 민주화 인사 초청 모임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그 초청 대상으로 송두율이가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송두율이가 뭐 민주화 인사로 귀국을 하던 무슨 명분으로 귀국을 하던 우리는 송두율이를 꼭 잡아가지고 취조를 해야겠다, 조사를 해야겠다 해서 송두율이가 귀국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믿고 귀국했다가 결국은 체포가 돼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죠. 이 조사 과정에서 송두율과 오길남 박사는 이제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뭐 가족 송환 운동이 시들해졌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지금 뭐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떤 회고를 하는데, 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 무슨 얘기를 하면 협상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은 일방적으로 계속 퍼주기 식으로 지원만 하니까 북한은 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뭐 그거 인지 알았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신 채 혼자 지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3년도에 오길남 박사가 김일성 주석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어 라는 책을 발간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별로 이제 각광을 못 받았다가 그 오길남 박사 가족 송환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책을 다시 재발간을 했습니다. 그땐 제목을 잃어버린 딸들 오해원 규원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에 재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송환을 벌이는데 요 가운데 사진이 2011년 10월 28일 날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 가족 송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후원인들이 생겨가지고 2012년 7월 20일에 통영의 딸 송환 대책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뭐 북한 쪽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시들해졌는데, 하도 이제 국제기구도 그렇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북한이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998년도에 신숙자 씨가 사망했다라고 우리 쪽에 통보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더 이상 죽었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한 건지 진짜 거짓말인지 또는 진짜 사망한 건지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글쎄요, 진짜 사망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요. 간염도 있었고 심근경색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활하려니 건강이 지탱이 됐겠습니까? 1998년도에 사망했다고 뒤늦게 북한 당국이 통보해 줬지만은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길남 박사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윤로빈 교수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